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비욘디에서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로 척추, 관절, 엉덩이 통증, 기타 등등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연세산돌병원의 김병우 원장입니다. 척추신경외과 전문이고요. 매달 2번씩 인사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지난 시리즈에 이어서 디스크와 관련된 정보를 좀 드리고 또 환자 사례도 살펴보고 또 실시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채팅창을 통해서 본인이 묻고 싶었던 거, 또 괴로운 이야기들 남겨주시면은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께서도 댓글 통해서 사연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연세산돌병원 저희 채널인 산돌TV나 혹은 우리 유튜브 비욘디 채널 통해서도 공식 메일 통해서도 카페 통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 남겨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한번 보면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강의 내용은 굉장히 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스크 터지기 직전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봤는데 사실 유튜브 쇼츠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플랫폼 등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제목일 거예요. 이렇게 이제 디스크와 관련된 우리 몸에서 보내는 경각 신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병호의 척추 라이브는 4월 동안의 방송이 9일과 22일 각각 목요일, 수요일 오후 6시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실시간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전조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질병에는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조 증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의학적으로는.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감기가 온다고 그랬을 때 저도 환절기였고 약간 목이 칼칼한데 이렇게 목이 잠기고 칼칼하고 자고 일어난 다음에 뭔가 코가 넘어가는 느낌이 들고 이것도 전조 증상이 되겠죠. 얻는 그럴 때 병원을 찾아가서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방송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우리 내과 원장님한테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었어요. 안 그러면 목이 너무 잠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위 대장 내시경을 하기도 전에 정기 검진을 통해서 체크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혹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되지 않아서 병원에 내원하여 하였더니 내시경을 해보자고 해서 했더니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계속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경고등이 뜨고 이걸 뭔가 우리가 느껴서 빨리 즉각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그리고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그냥 병원 가면 무서운데 가서 또 선생님이 이거 하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또 두려움에 계속 회피하고 피하다 보면은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조 증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의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크 역시 파열이 된 이후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파열이 되기 전, 터지기 전에 관리를 하는 것이 100배 이상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전조 증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치료가 중요한 건데요. 이 선제적인 치료라는 것은 생활 습관 개선도 있을 수 있고요. 수술도 있을 수 있고요. 약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선제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제가 사진을 이제 댐을 준비를 했는데 사진에 보면 댐에 금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이 막 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댐이 터져서 물이 다 쏟아지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댐이 쏟아지기 전에 터지기 전에 빨리 여기를 떼워주고 보수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이 가기 시작할 때 막는 것과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것이 차이가 있듯이 디스크 질환에 있어서도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디스크의 구조에 대해서 늘 나오는 사진이고 그림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 허리뼈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모두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병을 많이 일으키는 거는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에 해당이 될 거고, 목 디스크도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 현대 생활의 어떤 자세 등에 의해서 많이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렇게 허리와 목 디스크가 주로 환자군을 이루게 되고요. 흉추라든지 천추는 등이나 엉치뼈는 디스크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요렇게 디스크는 허리에서 많은 병을 앓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거는 이 디스크가 어떠한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을 만들 수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잠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디스크는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기능을 하는 거는 첫 번째가 쿠션 기능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척추째라고 하는 뼈와 뼈 사이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양쪽으로 척추째 뼈가 있고 그 사이에 디스크는 원반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게 이제 뼈와 뼈가 맞닿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스크가 뼈와 뼈의 간격을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척추 사이의 간격이 유지되니까 척추 사이의 구멍인 추간공의 넓이도 유지시켜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척추관 자체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해요. 디스크는 구조가 생각보다는 심플한데요. 안쪽에는 수액이라고 하는 말캉말캉한 구조가 있고 바깥쪽에 섬유륜이라고 하는 질긴 구조가 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디스크를 싸고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은 신경을 그림에서 다 뺐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신경 얼기와 또 신경 뿌리와 척수와 모든 것들이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큰 구조물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라는 특수한 버퍼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완충제 같은 것이 있고 얘가 굉장히 안정성에 기여하는데 그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은 센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문제가 가게 되면 그 센서에 불이 들어와갖고 우리 뇌로 신호를 보내갖고 통증을 인지하게 되고 통증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플하지만 복잡할 수도 있는 게 이런 디스크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스크 자체만을 또 떼내어서 보면 조금 더 다른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것이 아까 섬유륜이라고 했잖아요. 요 섬유륜이 겹겹이 쌓여 있고 안쪽에 젤리 모양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말캉말캉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수액이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디스크의 위아래는 골종판이라고 하는 엔드플레이트가 존재해서 척추체 뼈로부터 디스크로도 영향을 공급시키고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디스크 자체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디스크를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할 때 직접 보면은 디스크 내부에는 큰 혈관이 지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제거 수술을 할 때는 막 피가 막 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부에서 나고 주변에 많은 혈관 얼기들이 있는 거지 디스크 자체는 그런 서플라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특수하게 발달된 고도의 분화된 조직들, 디스크, 연골, 치아 등등은 어떠한 면이 있냐면은 한 번 손상이 되면 복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디스크의 모양과 성상은 바뀌기 시작해서 어른이 되면서 퇴행성 변화를 갖게 되고 그 과정 중에 찢어지거나 수분을 잃거나 혹은 골극이 생기거나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디스크를 설명할 때 치아의 비유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치아와 디스크는 비슷한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번 썩은 이빨이 다시 새이가 안 난다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통증이 상당히 참기 힘든 신경통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빨은 썩고 또 썩을 수 있잖아요. 재발률이 높고 썩지 않으려면은 위생 관리가 중요한 것처럼 디스크 역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척추에 대한 어떤 위생 관리, 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치아와 디스크가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하면 안에 수액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고 바깥쪽에는 아주 질긴 섬유린이 감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든 간에 요렇게 파열이 되고 찢어지거나 손상이 오면은 그 안에 있는 수액 내용물이 나오게 되는 게 그것이 신경근을 누르든 아니면 디스크 자체에 데미지를 주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통증으로 인지되고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디스크, 일명 병명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또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질문을 중간에 한번 받아볼게요. 왜냐하면 또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또 상담하려고 기다리신 시간이 기니까 중간중간 질문을 몇 개 받아보겠습니다. 아쿠아블로님 거 맨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질문을 하셔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6년 전에 4, 5번 파열 협착증, 급착증 아니라 협착증, 오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핀을 박았습니다. 유압수를 한 거죠. 요전에 침대 위에서 자세 불안증으로 삐끗해서 통증이 일주일 가더니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이 통증은 핀 박은 데서 나는 건지 아님 다른 요추에서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6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압술은 보통 6년 정도면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거의 유압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압술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제 강의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그죠? 요렇게 디스크 자체를 제거하고 이 안에 케이지라는 임플란트를 집어넣어요. 옛날에는 본인 뼈를 떼서 넣어줬어요. 골반의 일부분을. 근데 지금은 워낙 제품이 잘 나오다 보니까 케이지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요 케이지를 넣어준 다음에 요즘은 핀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양쪽으로 2개씩 박게 되면 기본 구성이 되니까 보통 기본 4개 정도의 핀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스크가 없어지고 여기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유압술이라고 해요. 마지막 단계에 하는 수술이 맞죠. 지금 환자분은 아쿠아블로님은 6년 전에 굉장히 심하게 디스크가 터지고 아마 협착이 돼서 더 이상은 살릴 수가 없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이빨로 치면 충치가 너무 심하니까 신경치료나 떼우는 걸로 안 돼서 발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디스크가 없어져 버리면 그 빈 공간으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케이지를 넣어주고 바깥쪽에 나사못까지 생긴 핀을 박아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뼈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침대에서 자세 불안증으로 삐끗을 했죠. 그러면 이게 지금은 없어졌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요 주위에 자극이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디스크가 완충제 역할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완충제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 충격이 그 안으로 그대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일주일 정도 통증이 가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잠깐 삐끗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문제가 없는 거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근데 요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자, 여기에다가 묶어가지고 우리가 유압을 했으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움직임이 없고 기능이 없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까요? 위엠마디나 아랫마디나 인접해어져 있는 마디에 더 스트레스가 가겠죠. 이거를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인접마디 변성이라고 합니다. ASD라고 약자로 쓰는데 제이슨 세그멘털 디지즈라고 그래요. 인접마디 변성. 그러면 디스크가 변성되기도 하고요. 파열이 될 때도 있고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협착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삐끗해였을 때는 좀 많이 안정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이 인전마디 변성을 잘 관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유압수를 하고 나서 이 5에서 7년 대가 상당히 좋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고정된 부위도 잘 뼈가 대부분 붙고요. 이때부터는 상당히 안정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도 유압수를 하시고 나서 3년째 들어오실 때는 얼굴 표정이 밝아요. 너무 좋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관리를 잘 해줘야지. 이때 안 그러면은 인전마디 변성이 더 많아져 가지고 10년 정도 됐을 때 위나 아랫마디가 망가지게 돼서 다시 또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쿠아블루님은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내 몸 안에 수술한 데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수술했을 때 불안함과 무서운 기억이 있었잖아요.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스크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쭉 훑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인 터지기 직전, 몸이 보내는 신호가 무엇인지 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지금 비타민님께도 재치기 할 때 허리 통증이 있는데 정형외과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아마 보시면은 터지기 직전 몸이 보내는 신호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터지기 직전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제가 환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허리에 오는 만성적인 뻣뻣함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오전에 일어나서 허리가 뻣뻣하고 힘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100% 디스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잘 지내던 분이 계속적인 뻣뻣함이 있다면은 요거는 디스크에 균열이 갔을 확률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허리 주변으로 오전이 되었든 오후가 되었든 무언가 만성적으로 뻣뻣하게 된다는 것은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이유는 주변부의 근육들이 디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디스크는 섬유린이라는 껍데기가 있었잖아요. 이걸 싸고 있는 거미줄 같은 신경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 주위에 있는 근육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아주 문제가 생기거나 찌릿찌릿한 증상이 생긴 급성 통증이 와도 근육에 과긴장과 경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디스크가 다 닳아버린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도 이렇게 닳아버리면 뒤쪽에 있는 근육도 같이 퇴화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근육들이 볼륨도 감소하고 지방변성으로 색깔이 변해버리면서 허리도 꼬부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전man각이 소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성적인 뻣뻣함이 계속 있게 되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디스크가 나한테 무언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지진으로 친다면 약간 여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당장 병원을 뛰어가야 되겠다, 이런 정도는 아니겠죠. 하지만 만일 이게 특정한 자세에서 급격한 통증이 생긴다면 요거는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병원을 가는 신호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부릴 때라든지 혹은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 통증이 생긴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우리가 앉아서 일을 하는 시간이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일반적으로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디스크 환자분들이 오실 때에는 보통 들어올 때 여기 손을 딱 얹으시고 서 있으세요. 앉고 쓰고 눕고 일어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이렇게 특정 자세에서의 급격한 통증이 생긴다면 이것도 아주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의 정도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나 왜 이렇게 조금 거북하지? 이러더라도 이건 뭔가 알람 신호가 울린 거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좋고, 내가 이전에 디스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아쿠아블루님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유압술 받았던 사람도 삐끗하거나 그런 거 이거 없었고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일어날 때 힘들지? 그럼 뭔가 문제가 온 거예요. 이때는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엉치 엉덩이 통증입니다. 엉치 엉덩이 통증은 제가 그림을 이렇게 화산을 표시를 해놓고 막 뭉게뭉게 연기가 나오는 걸 적어놨는데 제가 이걸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엉치 엉덩이 통증은 생각보다 디스크의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엉치와 엉덩이 통증이 허리 통증이 원래 있다가 허리 통증이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아픈 사람이라든지 혹은 처음부터 통증은 없어 허리는 안 아파. 하지만 엉치 엉덩이부터 아파서 온다. 이러한 경우에도 디스크의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엉치 엉덩이 통증도 구별해야 되고 감별해야 되는 질환이 워낙 많다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겠죠. 하지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엉치 엉덩이 통증도 충분히 디스크와 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꼭 좋습니다. 다음,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몸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적이 쳐들어오면 국방부에서 막 데프콘 발령, 진돗개 발령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 몸에 있는 친구들이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은 뇌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알람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방사통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장 위험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회음부 감각 이상이나 대소변 장애는 이거는 뭐 거의 초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증과 함께 대소변 조절이 어렵거나 항문 및 음부 감각이 무뎌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나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빨리 오시는 게 좋아요. 이건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간에는 우리가 국민적인 감성으로도 다 알고 있는 가장 큰 게 뭐죠? 허리 디스크, 자연 치료 이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증상에서는 절대 고집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빠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환자분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기 전에 중간중간에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드릴게요. 모든 날 함께님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무릎 골개사를 치료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무릎 골개사가 뭐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아무튼 진단이 됐어요. 무릎 아래로 다리 먹먹함이 살짝 있고 다리를 스트레칭 할 때 무릎이 찌르르 하는 신호가 있고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디스크에서 보내는 신호가요. 디스크 초기 증상일지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로 내려가는 증상이 있고 분명히 신경에 자극을 받는 경우에 무릎 주위라든지 앞쪽 허벅지로도 디스크는 신호를 보낼 수 있고 통증과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골개사의 범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봤을 때 제가 사진을 본 건 아니니까 만일에 지금 증상 자체가 무릎병변하고 연관성이 있다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디스크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주의를 굉장히 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원래 무릎이 좀 안 좋아 하면서 오시거든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원래 이건 오래됐어. 퇴행성 관절염 3기야, 4기야 이러시는데 환자분이 그 주위로 해서 내려가는 방사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이게 무릎 때문인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한테 그거는 무릎 때문은 아닐 거예요. 지금 무릎 때문에 아파서 못 걸으시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리가 땡겨서 지금 방사통이 있어서 못 걷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검사를 해보면
거기에 해당 병변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치료해 주면 나아지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날 함께해 님께서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강의로 넘어올게요. 아쿠아블루님께서 방금 핀 박은 거는 영구적인 거라고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유압술은 영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압술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핀을 제거하지는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제거한다고 도움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영구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환자분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디스크 환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지금 말한 전조 증상을 갖고 오는지 직접 사례를 볼게요. 자, 4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왼쪽 엉덩이 통증으로 왔어요. 한 달이 넘었다고 그러셨고 약물 치료랑 주사 치료를 3번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엉덩이 아프고 허리도 좀 불편하고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특히 엉치 엉덩이가 많이 아팠고 엑스레이 찍고 진찰을 한 다음에 정형외과에서 주사를 맞으셨어요. 약도 먹고요. 그래서 허리 주변과 엉덩이 쪽도 다 맞으셨고 다양한 주사 치료를 일주일 간격으로 2주 간격으로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막 많이 아픈 건 아니야. 근데 왼쪽 다리까지 좀 내려가는 느낌이 있고 정강이 종아리가 좀 무겁다.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방사통의 증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은 마비나 이런 것은 있지는 않는데 계속 다리로 내려가는 무거운 느낌과 방사통증이 간간히 느껴지고 주사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한 달도 넘게 돼서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을 하셨죠. MRI를 보시면 지금 이게 4번 뼈에 해당이 되고 여기 5번인데 여기 이렇게 돌출된 디스크가 보이죠? 여기에 파열된 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배 쪽에 해당되고 여기가 등이니까 앞뒤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린 이 빨간 표시 화살표에 있는 부분이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고 요추 4, 5번 쪽으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옆면에서 본 거예요. 이제 단면도로 조금 더 이 부분만 나누어서 찍어보면 이렇게 검은 색깔로 디스크가 들어차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등이고 여기가 배 쪽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거든요. 그러면 4, 5번 디스크의 일부분이 튀어나와서 신경 뿌리를 눌러서 이렇게 거먹게 들어가서 신경을 완전히 압박하고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파열돼서 압박된 신경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 통증이 발생하는 거고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죠. 환자분은 통증이 계속 심해졌고요. 예, 주사 치료의 반응은 매우 짧아요. 하루 이틀 정도 있으면 더해지고 점점 다리로 내려가면서 절뚝절뚝거리는 일도 발생하게 되어서 여기를 진단하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적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단일공 내시경이라고 해서 피부만 1cm 정도 절개한 다음에 내시경을 직접 본 거예요. 지금 보시면 내시경 화면이고 이렇게 뒤쪽에 있는 게 신경이고 가운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내시경이라고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냥 사진으로만 찍으니까 조금 입체감이 덜한데 내시경 화면으로 직접 그 수술 TV가 있어요. 서지컬 TV인데 이 서지컬 TV를 보시면 훨씬 더 입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열된 디스크가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터진 부위가 압력이 높으니까 제거하면서 확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압력을 갖고 있는 디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크기가 크진 않다 하더라도 통증을 아주 심하게 유발할 수 있고 또 다리도 절뚝거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열된 디스크를 이제 완전히 제거해 준 거예요. 이렇게 제거된 디스크가 생긴 다음부터는 우리가 완전히 디스크를 제거했기 때문에 통증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 환자의 증상도 이제 치료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사진을. 자, 영상으로 보시면 파열된 디스크가 보이죠. 내시경 화면을 통해서 터진 디스크를 끝내고 있고요. 터진 디스크가 순식간에 파열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진 것을 제거하고 나면은 신경이 더 이상 눌려지지 않기 때문에 압박되지 않아서 통증도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겠죠. 치료가 잘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분 사례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좀 넘었어요. 그리고 주사 치료를 타병원에서 이미 한 3번 정도 했고 본원에 와서도 MRI 찍고
좀 치료를 했던 거죠. 그런데 안 돼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된 거고요. 이분은 38세 남자고 지난주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어떤 주사를 맞았나 했더니 허리에다가 통증 주사를 한번 맞았고 약도 받아왔다고 한다고 받아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로 내려가는 느낌도 있고 엉치, 허벅지, 종아리까지 가는데 그래도 가장 아픈 거는 허리가 제일 많이 아프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전형적인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짚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통증이 상당히 심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스럽죠. 그리고 주위에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건 운동하는 게 좋다. 야, 너 지금 38인데 지금 큰일 난다. 큰일 난다고 얘기하시니까 걱정도 되고 또 집에서도 집 식구들이 와이프분이 큰일 난다고 어떡하려고 그래. 애들도 어린데 지금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RI를 찍어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자, 검사를 해보았더니 옆면에서 본 사진인데 요거는 5번 뼈예요. 이분은 약간 척추 모양이 조금 달라서 천추 1번 뼈가 요추화가 된 건데 5번 뼈랑 천추 1번이라 보시면 됩니다. 옆면에서 봐서 앞쪽, 뒤쪽이라 보시면 되고 위에 있는 디스크는 굉장히 건강하죠. 요 위에 것도 건강하고 이런 걸 보면은 최근까지 통증이 이번에 생긴 거지 최근까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신 거예요. 허리 아픈 적도 없었고. 근데 이번에 삐끗하면서 무언가가 원인이 되어 디스크가 생긴 거죠. 이렇게 돌출된 디스크가 보여요. 제법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요천추 우측에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디스크 본체인데 굉장히 넓게 나온 디스크를 알 수 있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하얀 색깔 신경 뿌리가 보이잖아요. 여기는 오른쪽은 낑겨서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신경 압박은 상당히 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파열된 디스크로 진단될 수 있고 신경 압박이 상당히 심하다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일주일 정도 됐고 아직까지 막 다리가 엄청 아프진 않아요. 허리 자체가 제일 많이 아픈 거죠. 허리가 제일 불편하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이러한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봐야 돼요. 방사통 자체도 굉장히 심한 건 아니고 허리 자체만 아프기 때문에 또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차단술과 프롤로요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왔고 4주 정도를 시행했더니 통증은 매우 감소했어요. 그래서 환자는 지금은 수술은 하지 않고 있고요. 치료도 3개월 이상 되었고 지금 운동도 하고 계시고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가끔씩 운동을 조금 많이 하면 통증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파열이 진단되었을 당시에 제가 운동을 시켰을까요? 아니죠. 디스크가 터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물어야죠. 그러면 전만각을 잘 유지시키고 보존적인 치료를 해야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기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만각 유지하는 방법을 생활 개선을 계속해야 되고요. 구부리거나 허리에 부하가 많이 가는 운동을 금지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조금씩 스트레칭도 시작하고 교정도 하면서 운동량을 늘려나가고 3개월 이상 치료가 돼서 안정기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반인이 아니라 예전처럼 계속 치료를 하실 수 있는 운동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허리 디스크는 정확한 진단,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적절한 치료가 잘 이루어지면 그때는 보존적 치료가 가능해요. 그리고 오늘 허리 디스크 얘기만 너무 많이 했는데 목 디스크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목 디스크라면은 같은 원리고 허리를 목, 엉치를 날개뼈, 엉덩이를 어깨, 다리를 팔, 발을 손으로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뒷목의 뻣뻣함, 그리고 목을 돌리거나 할 때 급성으로 오는 통증, 팔로 내려가는 증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가진단법은 우리가 병원에서도 많이 하는 건데
제일 정확한 검사 중 하나는 SLR 테스트예요. 하지 거상 검사라고 하는데 다리를 쫙 펴준 상태에서 들여 올렸을 때 자극을 느끼는 겁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검사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허리 디스크 환자는 저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가장 의미 있는 자가 진단입니다. 그리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하게 제가 봤을 때 3분의 2 정도에서는 양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여러분들도 내가 허리가 좀 좋지 않으면 요런 느낌으로 한번 치료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해서 오늘도 꼭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수술을 했던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보면 수술적 치료를 했던 사람은 디스크가 되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비수술로 보존적으로 치료했던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터진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보면 주위에 압정도 있고 돌조각도 있고 핀도 있고 한데 자 이만한 솜 조각은 안 아프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작더라도 어딘가에 나쁘게 박혀 있으면은 환자의 통증을 극심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 영상 소견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환자의 증상이고요. 치료는 타이밍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이 났을 때 빨리 꺼야죠. 이게 불이 활활 붙기 전에 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진화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크 환자들은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치료 방법을 먼저 모색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디스크 하면은 손대면 안 돼. 이게 많으니까 비수술 치료를 많이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에는 상관이 없이 그냥 막 저희 가면은 재활 치료하고 뭐 침 맞고 한방 치료로 나을 수 있고 도수 치료로 나을 수 있다 그러고 그런 데를 무조건 고집하는 거예요. 또 어떤 데 가면은 시술로 하면 무조건 나을 수 있다 그러고 어떤 데 가면 무조건 뭐 내시경 수술로 하면 다 나을 수 있다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치료하는가가 아닙니다. 방법론보다는 디스크는 언제 치료하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잘 기억해 두시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돼요. 디스크 환자들은 장시간 앉아 있거나 허리를 갑자기 비틀거나 이런 동작들이 안 좋고 우리가 운동에 있어서도 윗몸 일으키기나 누워서 다리를 번쩍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이라든지 허리를 구별했다 폈다를 고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첫 번째 증상이었던 그냥 만성적인 허리 뻣뻣함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죠? 결국엔 디스크 손상을 일으켜 갖고 급성기 증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RI라든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내가 안정기라면은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코어의 근육을 강화하고 인지해서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급성기라면은 안정을 해서 회복될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디스크는 위험을 암시하는 경고 증상이 있고 치료 타이밍을 잡는 것이 방법보다 더 중요하며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좀 안타까운 환자분이 오셔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 여자 환자분께서 병원에 오셨는데 옛날에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이 돼 가지고 이 수술적 치료는 했는데 이 후유증이 심하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대소변 장애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소변은 사실 기능을 많이 잃어서 자가도뇨를 하고 있었고 배변도 요즘은 좀 나빠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좀 더 다른 원인에 대한 것도 알아봐야 되지만 이게 이제 내가 후유증으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지나간 세월이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환자분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파하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고
예.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크라는 거를 치료할 때에는 대부분이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도 있고, 시술 야 그거 하는 거 아니야도 있고, 아 주사 그거는 야 그 스테로이드 뼈 썩어도 있고, 예. 또 어떠한 경우에는 무조건 운동해야 돼 이런 것도 있고, 뭔가 달콤한 말들이 속삭일 때가 많은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느끼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진료하는 의사가 판단해 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해야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후유증이 남으면 이건 평생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스크라는 거는 진료 과목도 광범위하고 많은 의사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환자분들은 항상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아프고 내가 증상이 심각한 거는 내 몸에서 보내는 직접적인 신호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해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하얀 미소님 거 볼까요? 하얀 미소님이 4, 5번 디스크가 찢어져서 한 번씩 방서통이 있대요. 완전히 아무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하얀 미소님, 이건 질문이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디스크가 1번, 디스크가 요만큼 찢어진 거랑 이만큼 찢어진 거랑 아무는 기간이 당연히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하얀 미소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척추를 예쁘게 아물게끔 계속 놔둔다면 아무는 시간이 금방 짧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사용량도 많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디스크 자체에 계속 부담을 주게 된다면 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4, 5번 디스크가 찢어져서 한 번씩 방사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허리만 아프다는 거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방사통이 있으면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아물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먼 것 같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예쁘게 아물게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카토퍼님 거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 한번 물어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섬유륜이 찢어진 지 6개월 됐습니다. 야, 섬유륜이 찢어졌다라고 이 질문에 써주시는 우리 비욘디 시청자분들의 클래스입니다. 허리를 숙이면 아프고 앉아있으면 아픕니다. 언제 나아질까요? 새로 MRI 찍어볼까요? 찍어보면 좋습니다. 6개월 지났는데도 계속되면 찢어진 게 팽윤되거나 돌출됐을 수 있겠죠. 그럼 진행되는 거니까 나쁩니다. 승용차를 타면 세단과 SUV 차이가 나나요?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SUV가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몇 분 안 돼서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SUV와 세단의 차이를 느낄 정도라고 하면은 되게 불안정한 디스크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안 아프게 만드는 차를 타야 되겠죠. 차고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차에서 쿠션을 해주는 그 기능 때문이겠죠. 차량도 차량 나름대로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카토프님은 차량마다 차이를 느낄 정도라면은 요즘 차는 사실 옛날보다 훨씬 좋아져서 제가 임상적으로 진료실에서 보면은 큰 차이는 못 느끼거든요. 근데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불안정한 디스크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한번 재점검을 받아보고 더 많이 진행되었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 또 적극적인 예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0견 질문인가 보네요. 허리와는 좀 다르지만 한번 대답해 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40대인데 50견을 앓고 있나 봐요. 네, 50견이 뭐 꼭 50대가 앓는 병은 아닙니다. 20살도 50견을 앓을 수 있고 80세도 50견을 앓을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말은 50견보다는 동결견, frozen shoulder라고 하죠. 굳었다는 뜻입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인데 아세탈 처방을 받았대요. 아세탈이면은 아세클로페낙일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상품명은 다 못 외웁니다. 하지만
유추해 봤을 때는 아세클로페낙 같아요. 일주일 먹고 위에 부담이 되었다고 얘기했더니 다른 추가 약물 처방이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 염증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좋은 스트레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다른 추가 약물 처방이 힘들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네. 만일 약은 바꿔줄 수 있어요. 소염제한 종류가 무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약으로 저라면 처방은 가능할 것 같은데, 스트레칭 어떤 게 좋냐? 어깨 스트레칭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오십견이 맞다면 이게 운동 범위 감소를 한 거잖아요. 운동 범위가 좀 늘어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십견 환자들한테 요거 많이 추천해요. 어떤 거 얘기하냐면 반신욕 하는 거예요. 반신욕. 예. 들어가서 따뜻한 물을 배 정도까지만 넣고 그다음에 땀이 이제 흘러지면은 몸이 많이 이완돼요. 근육이요. 그때 어깨를 살살 스트레칭 해 주는 겁니다. 이제 어깨를 확 들어올리면 아플 수가 있잖아요. 천천히 돌려주면서 천천히 스트레칭을 시켜줘요. 아니면은 바깥쪽으로 어깨를 좀 빼줬다가 천천히 들어올리는 동작 같은 걸 해줍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풀어져요. 예, 왜냐하면 이게 꽉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완이 되었을 때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 10년만 하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머리 감아야죠. 하다가 보면은 많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많이 추천하고요. 또 어떠한 형태든지 그냥 소염제가 있는 연고를 바르고 좀 주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자가로 해줄 수 있는 치료법은 요런 것들이 좋고요. 만일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주사를 맞아 주거나 아니면 간단한 시술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브리즈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를 자체를 잠깐 마취를 해 줘서 인위적으로 정복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도 상당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끙끙 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잘 치료하면 잘 나을 수 있는 게 동교의견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대답해 드리고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실버태님,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현미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2년 정도 지났는데 헬스 PT 받는 거 괜찮은가요? 일반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2년 정도면 안정기죠. 보통 제가 환자분들한테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안정기 설명드리는 거 6개월 정도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3개월까지 저는 좀 달달이 봐요.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푹 건너뛰어서 3개월 만에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평상시에 달달이 제가 잔소리했던 내용과 이야기들 잘 기억하시라고 하거든요. 6개월 지나서는 제가 1년째 해봅니다. 6개월 훌쩍 넘어서 보는 거죠. 그 얘기는 안정기라고 보는 거니까 2년 정도 지났으면 받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요즘은 PT 하시는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아픈 데가 있냐, 어디 불편한 데가 있느냐 거의 기본적인 질문으로 체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나 수술 받았어요. 그러면은 거기를 강화하거나 무리가 되는 동작은 아마 피하실 거예요. 충분히 PT 받으셔도 되고 근력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이 탄탄해져야지 아무래도 허리 안정성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아무튼 디스크가 터지기 직전에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라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강의를 해봤는데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내고 있다 보니 환자분들이 헷갈리실 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통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공식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통증 없는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